안녕하세요. 저는 프란츠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15년째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독일 전통 요리를 연구하며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베를린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주방을 책임지고 있죠. 독일에서 요리사로 살아오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조리법을 접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 본연의 맛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이다. 하지만 이 신념을 흔들어 놓은 작은 기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쌀 요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 요리에서 감자나 빵만큼 필수적인 재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음식이 독일에서 점점 인기를 끌면서 저도 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뜻밖의 뉴스에서 비롯됐습니다. 독일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선수 김민재가 이사를 하다가 잠깐 길가에 둔 한국 전기밥솥이 사라졌다는 뉴스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길에 둔 물건이 사라지는 게 흔한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네티즌들이 충격을 받았더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독일 사람들도 의아해했습니다. 대체 밥솥이 뭐길래 도둑이 가져가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밥솥 하나가 이렇게 화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 밥솥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프란츠, 한국식 밥을 먹어본 적 있어? 진짜 미쳤어. 그 맛을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을걸? 솔직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밥이 다 똑같지.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제 주변에서 한국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맛있게 먹는 김밥, 삼계탕, 비빔밥이 화제가 됐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한국식 밥을 찾는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오래 알아온 단골도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프란츠, 내가 만드는 요리는 정말 훌륭해. 하지만 한 번쯤 한국식 밥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 요리 철학이 바뀔 수도 있어. 이쯤 되니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도대체 한국식 밥은 뭐가 다를까? 그래서 직접 한국식 밥과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밥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쌀을 먹긴 하지만 보통 냄비에 물을 가득 붓고 끓인 후 파스타처럼 물을 따라 버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 덕분에 밥알이 퍼지고 가벼운 식감을 가지게 되죠. 반면 한국의 밥솥은 밥알 하나하나의 수분과 압력을 정교하게 조절해 찰지고 감칠맛이 살아있는 밥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먹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를린 중심부에는 몇몇 한국 식당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밥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니 구수한 밥 냄새가 퍼졌고 주방에서는 갓 지어진 밥이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부탁했습니다. 한국식 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한국식 밥입니다. 저는 기대 없이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솔직히 밥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어요. 감자, 빵, 국수 다 탄수화물이고 밥도 그냥 그런 탄수화물 중 하나라고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레스토랑에서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 한 분이 찾아와 뜻밖의 요청을 하셨어요. 프란츠, 혹시 한국식 밥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순간 멈칫했어요. 한국식 밥. 요즘 레스토랑에서 아시아 요리도 많이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전통 독일 요리를 하는 곳인데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일반 밥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손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직접 먹어보시면 알아요. 설명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밥이 그냥 밥이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요리사로서 설명할 수 없는 맛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 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베를린에서 맛있기로 유명한 한국 식당을 찾아갔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밥 냄새가 퍼졌고 주방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주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제가 한국식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한국식 밥입니다. 그렇게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한 공기를 받았어요. 아무 반찬도 없이 그냥 밥만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땡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밥이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밥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했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상할 정도로 감칠맛이 났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밥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죠? 너무 놀라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거 무슨 특별한 쌀을 쓰신 건가요? 그러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요. 독일에서 파는 일반 쌀이에요. 다만 이 밥솥이 다르게 만들어주죠. 그제야 주방 한쪽을 보니 은색으로 반짝이는 전기밥솥이 보였어요. 한국어가 잔뜩 섞인 그 밥솥은 다른 조리 기구들과는 달리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나시 물었어요. 그냥 밥솥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달라질 수 있죠? 주인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 밥솥은 온도, 압력, 수분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밥을 짓습니다. 불 조절을 실수할 일도 없고요. 매번 완벽한 밥을 만들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 레스토랑에 들여놓으면 어떨까? 독일에서도 요즘 아시아 요리가 인기를 끌면서 쌀 요리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밥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늘 고민이었죠. 만약 이 밥솥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던 밥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한국 전기밥솥을 직접 주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럽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 저는 제대로 된 제품을 쓰고 싶어서 한국에서 직배송으로 공수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그 밥솥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택배 상자를 열고 밥솥을 꺼내는 순간 동료 요리사들이 다가와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곧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씩 했어요.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린 독일 요리를 하지. 쌀밥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닌데 솔직히 그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여긴 독일이고 전통 독일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에서 전기밥솥을 들여놓는다는 게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밥솥이 아니야. 요리 혁신을 가져올 기계야. 그렇게 저는 한국 밥솥을 활용한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밥솥 하나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식 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작은 기계가 우리 레스토랑에 가져온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배송으로 공수한 전기밥솥을 주방 한쪽에 설치한 날 동료 요리사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프란츠,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며 피식 웃는 사람도 있었고 이걸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라며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었죠. 독일 레스토랑에서 밥솥을 들여오는 건 그들에겐 생소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직접 한국 식당에서 먹어본 밥의 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했고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에 감칠맛까지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밥이 아니라 완벽한 요리 자체였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밥솥이 우리 레스토랑을 바꿀 수 있다. 첫 번째 실험은 단순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냄비로 짓던 밥과 한국 밥솥으로 만든 밥을 비교해보는 거였죠. 평소대로 냄비에 물을 넣고 쌀을 삶은 밥은 퍼지고 흐물흐물한 질감이었어요. 하지만 밥솥에서 나온 밥은 달랐어요. 쌀알이 탱탱하게 살아있었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며 입안에서 감칠맛이 확 퍼졌죠. 동료 요리사들에게도 시식을 시켜봤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도 한 숟가락씩 떠먹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게 같은 쌀이라고? 왜 이렇게 쫀득하고 맛있지? 뭔가 감칠맛이 느껴져.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다들 워낙 기존의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란츠, 요즘 밥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더 맛있어졌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 이거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이 한창 붐빌 시간이었는데 밥솥이 갑자기 작동을 멈춰버린 거예요. 순간 주방이 발칵 뒤집혔어요. 프란츠, 이거 왜 이래? 밥이 안 지워져. 저는 다급하게 밥솥을 살펴봤지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예전 방식대로 냄비에 쌀을 넣고 급하게 밥을 지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밥알이 서로 들러붙고 질척거리고 손님들이 익숙해진 그 완벽한 밥맛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받아든 손님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밥이 좀 다른데? 뭔가 텁텁한 느낌인데? 순식간에 주방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희도 깨달았어요. 이 밥솥 없이 이제 제대로 된 밥을 만들 수 없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전기밥솥을 2대 더 주문했어요. 고장나도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요. 한국에서 밥솥을 추가로 주문하는 걸 본 동료들은 이제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는 먼저 나서서 밥솥을 활용하려고 했죠. 프란츠, 이걸로 독일식 스튜를 만들어보면 어때? 찜 요리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한번 실험해볼까? 그렇게 하나둘씩 밥솥을 활용한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압력 조절 기능을 활용한 독일식 족발 요리는 손님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기존 방식보다 조리 시간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육즙도 살아있었거든요. 한번 분위기를 타니 새로운 메뉴 개발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식 밥을 베이스로 한 비프 슈니첼 덮밥, 자우어크라우트와 함께 조리한 밥 요리, 한국식 고추장을 응용한 독일 소시지 밥, 그리고 이 모든 요리를 밥솥으로 조리했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스타일의 요리는 처음인데 너무 맛있어요. 쌀이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니 놀라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평가의 날이 왔어요. 경영진과 직원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새롭게 개발한 메뉴들을 선보였어요. 한 입 한 입 맛보던 경영진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 했어요. 이제 이해했다. 한국 밥솥이 단순한 밥 짓는 기계가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한국 밥솥은 우리 레스토랑의 필수 장비가 되었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동료 요리사들도 이제는 먼저 나서서 밥솥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또 다른 손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프란츠, 이 밥솥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하나 들여놓고 싶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레스토랑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한국 밥솥이 이제 독일 사람들의 식문화까지 바꿔가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밥솥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한국의 밥솥은 단순한 조리 기구가 아니라 음식의 맛을 바꾸고 요리의 가능성을 넓히는 혁신적인 도구라는 거요. 그리고 이 밥솥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요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좋은 재료, 좋은 조리법도 중요하지만 그걸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 밥솥이 아니었으면 이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밥솥이 우리 레스토랑의 밥맛을 더 좋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 밥솥은 단순한 주방 기기를 넘어 독일, 아니 유럽 전체의 요리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한국 밥솥을 사용한 이후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아졌어요. 이제 다른 곳에서는 밥이 심심하게 느껴진다는 말까지 나왔죠. 이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레스토랑 셰프들도 우리 식당을 방문해 직접 밥맛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미슐랭 셰프들까지 한국 밥솥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가 제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프란츠,
당신이 사용한다는 한국 밥솥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직접 한번 드셔보시면 됩니다. 그 셰프가 베를린에 와서 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완벽한 요리입니다. 그 이후로 프랑스에서도 한국 밥솥을 찾는 레스토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하나둘 한국 밥솥을 공식 주방 기기로 채택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유럽 전역에서 한국 밥솥이 필수템이 되고 있어요. 요리학교 학생들도 직접 사용해본 후에는 이 기술이 왜 이제 알려졌는지 모르겠다며 감탄했어요. 특히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리사들에게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 열풍은 독일 가정으로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솥이 뭐가 다르겠어? 라고 했던 독일 가정들이 한국 밥솥을 써보고 반응이 폭발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정성스러운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린 딸이 엄마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하는 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원래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식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 밥솥이 도입된 후 많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문화가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은 밥솥을 이용해 더 쉽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독일과 유럽에서는 한국 밥솥 없이는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 유명 레스토랑 셰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기밥솥이 없으면 우리 레스토랑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열풍은 독일과 유럽을 넘어 미국, 일본, 중동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한국 밥솥을 극찬하며 우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최고의 기기라고 평가했고, 일본에서도 한국 밥솥이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밥맛의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중동에서도 한국 밥솥을 활용해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단순한 주방 기계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한국 밥솥은 단순한 조리 기구가 아니라 음식의 맛을 바꾸고 요리의 가능성을 넓히는 혁신적인 도구라는 거요. 그리고 이 밥솥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요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좋은 재료, 좋은 조리법도 중요하지만 그걸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밥솥이 아니었으면 이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